계산기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푼 거야? 2023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 결승전에서 모든 심사위원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승 문제는 난이도도 워낙 높고 복잡해서 42년 차인 베테랑 IMO 심사위원조차 답을 계산하지 못하고 포기할 정도였죠. 모든 참가자들이 막막해할 때 한국에서 온 한 고등학생이 놀라운 속도로 암산을 시작한 겁니다. 문제풀이를 하는 그의 눈빛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답을 외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과 심사위원 모두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학생의 상상, 초월 암산 실력에 대한 믿기 힘든 이야기와 그 배경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계산기 없이 모든 걸 암산으로 풀어낸 그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국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암산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주인공 이민준 학생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민준 학생은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였지만 수학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각종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한국의 기대주로 주목받아 왔죠. 무엇보다 민준의 암산 실력은 특히 탁월했는데 그가 어릴 적부터 받은 독특한 교육 방식 덕분이었어요. 민준이 속한 한국의 한 수학 교육 프로그램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암산과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도록 훈련시키는 방식이었죠. 이런 교육 방식이 그에게 기하급수적인 계산 능력을 선물하게 된 겁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가 마주한 문제는 흔히 풀기 불가능이라 불리는 난제였습니다. 방정식이 복잡한 데다 각종 수식이 얽혀 있어 수학 천재들이라 해도 기계의 도움 없이는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문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고요히 집중하며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장에는 오직 그의 계산 소리와 펜을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심사위원들조차 그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민준의 입에서 계산한 답이 나오는 순간 대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그 순간 대회장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민준 학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산을 이어갔고 그의 손끝은 마치 계산기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물론 다른 참가자들조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지는 그의 암산 과정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덧셈이나 곱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 복잡한 방정식이 얽히고 설킨 문제였고 그 속에는 다양한 수학적 원리들이 내포되어 있었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는 일반적인 사고력만으로는 감히 도전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수학적 이해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대회 전부터 유명세를 떨쳤던 최상난도 문제로 대회가 시작되기 전 심사위원들끼리조차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멈출 것이다라고 예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그 문제를 암산으로 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며 특히 어릴 때부터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민준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덧셈 뺄셈 정도의 기초 연산을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원리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이민준 학생이 문제를 풀기 시작한 지 몇 분 후 그는 잠시 멈추더니 답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대회장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할 난제를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풀어낸 그의 답이 맞을지 모두 긴장된 눈빛으로 심사위원들을 쳐다보았죠. 심사위원들조차 손에 땀을 쥐고 그의 답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를 마친 한 심사위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곧이어 그 답이 정확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대회장은 그야말로 경악과 환호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심사위원이 정답입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대회장은 일순간에 폭발하듯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참가자들과 관중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진짜야?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중얼거렸고 몇몇 참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42년 차의 IMO 심사위원 미하일 코발렌코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코발렌코 심사위원은 예전부터 IMO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해 오던 인물이었고 이번에도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 문제였습니다. 심사 내내 흐트러짐 없는 표정을 유지하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민준의 풀이가 끝난 뒤 놀란 나머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죠. 곧이어 그는 동료 심사위원들과 상의를 나누며 문제를 다시 확인했고 민준이 낸 답이 맞다는 결론이 나자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고개를 숙여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학적 사고와 추론을 넘어서야 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초난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민준이 한 단계 한 단계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치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깊은 사고력을 발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도 민준의 놀라운 암산 실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전 세계의 화제가 되었고 한국 학생들의 암산 교육법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워졌습니다. 대회가 끝난 직후 민준은 대회 관계자와 기자들에 둘러싸여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계산기 없이 풀 수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암산을 훈련했는지 궁금해하며 쏟아지듯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민준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계산을 할 때마다 답을 찾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푸는 것처럼 즐거웠어요. 선생님께서도 늘 숫자의 관계와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셔서 숫자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며 문제를 푸는 습관이 들었어요. 민준은 인터뷰 중에 한국에서 어린 학생들이 받는 독특한 수학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암산을 통해 빠르게 계산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각 수의 본질적인 관계와 원리를 이해하도록 교육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덧셈이나 곱셈 같은 기본 연산을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한 단계로 인식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한 기자가 그렇다면 국제대회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특히 암산에 뛰어난 이유가 그런 교육 때문인가요? 라고 묻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암산을 통해 숫자와 친해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넓어져요. 그래서 계산기 없이도 문제를 보는 순간 다양한 풀이법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민준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자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민준이 말한 숫자와의 친밀감을 기르는 교육 방식은 한국의 수학 교육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특이한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단순한 수학 공식 암기보다는 숫자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덧셈과 뺄셈을 반복하며 외우는 대신 수가 가진 규칙성과 관계성을 익히도록 하고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게 하는 교육 방식이죠. 이러한 교육 방식을 통해 어린 학생들은 단순히 숫자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의미하는 관계와 패턴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대체로 학년이 오르며 더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빠르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해답을 유도해내는 능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민준 역시 초등학생 시절부터 이런 암산 교육을 통해 숫자와 친숙해지면서 문제를 푸는 즐거움을 느꼈고 중학생이 되어서도 수학이 마냥 어렵지 않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준이 IMO에 도전한 배경에는 또 하나의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민준은 중학교 시절 큰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 친구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며 멀어지는 걸 보면서 민준 역시 처음으로 수학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수학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한동안 수학 공부에 흥미를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선생님의 말씀이 민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민준에게 수학은 문제를 푸는 능력뿐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다라고 말하며 수학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후 민준은 수학을 그저 시험 과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력을 확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언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이런 경험을 계기로 민준은 더욱 열정적으로 수학에 빠져들었고 마침내 IMO에 출전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 한국의 독특한 수학 교육 방식과 민준의 놀라운 암산 실력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학 교육에 관심이 높았던 일본과 독일, 미국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민준과 한국 교육에 대해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각국 기자들은 한국 교육 방식의 핵심에 대해 궁금해하며 연이어 인터뷰를 요청했고 민준의 이야기와 그가 받은 교육이 다양한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미디어의 관심 속에서도 한 가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수학이 주는 즐거움과 의미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었죠. 민준은 암산 실력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숫자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힘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죠. 민준의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자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식의 사고력 중심 수학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났죠. IMO 이후 민준은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암산 실력 그 자체가 아니라 숫자와 친숙해지며 사고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과 경험은 수학을 어려워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관점을 선사했으며 민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 수학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술을 넘어서서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단순히 대회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그의 실력과 철학을 다룬 인터뷰와 기사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해외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암산 실력과 한국의 독특한 수학 교육 방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수학 교육 채널에서는 민준의 대회 장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했고 일본과 독일의 교육 관계자들은 한국식 사고력 중심 교육을 배워보고자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서는 이민준 효과라는 제목으로 민준의 교육적 배경을 상세히 다루었고 여러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가 덧붙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학생들이 받은 기초교육의 차이가 사고력과 창의력으로 이어지며 특히 계산기 없이 풀어내는 훈련이 학생들의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죠. 이런 보도를 본 해외 학부모들은 자녀의 수학 교육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게 되었고 한국의 사고력 중심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에서 뜻밖의 반응이 민준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프랑스 학생이 민준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 나도 계산기를 쓰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라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매일 연습을 시작했다는 편지를 보낸 것이었죠. 민준은 이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문제를 푼 것이 아니라 수학을 어려워하던 많은 이들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한 것입니다. 이에 민준은 국제 수학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사고력 중심 교육 방식을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수학 문제 모음집과 함께 여러 나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기획한 것이죠. 그의 목표는 단순히 암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고력을 키우며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는 큰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민준처럼 수학을 풀어나가는 재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활동은 곧 여러 교육기관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각국에서 열린 교육 관련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준은 말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숫자와 친해지고 계산기를 벗어나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 자리에서 참석한 학생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민준은 수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IMO 대회 당일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학 천재들이 함께 자리한 이곳에서 그는 대회 시작 전까지 긴장을 풀며 자신이 배운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대회 초반 예상치 못한 난제들이 그의 앞을 막아서기 시작했죠. 첫 번째 문제는 비교적 수월하게 풀렸지만 곧이어 나온 두 번째 문제는 민준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유형의 난제였습니다. 방정식 여러 개가 얽히고 설킨 이 문제는 단순한 수학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였고 대회장이 숙연해질 만큼 참가자 대부분이 고전하는 문제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민준 역시 잠시 멈춰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스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때 민준은 예전에 자신이 받았던 암산 훈련과 선생님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암산은 계산만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이 말이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자 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문제의 숫자들과 구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고는 점점 깊어졌고 숫자들의 관계가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산으로 문제의 패턴을 파악하는 동시에 숫자들을 정리하며 문제의 실마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였는데 여러 단계의 계산이 필요하고 오류가 나기 쉬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대회 중반에 지친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수십 개의 숫자와 방정식을 암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순간적으로 민준의 머릿속에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계산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차근차근 암산을 해나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여기저기에서 한숨과 좌절의 탄식이 들려왔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고 한국에서 익혀온 암산 방법으로 계산의 흐름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문제를 푸는 데 성공했고 그 순간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문제의 답을 써내려가는 순간 대회장은 긴장 속에서도 그의 노력과 집중력에 경외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문제 풀이가 끝나고 대회장이 조용해진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한 명씩 참가자들의 답안을 채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지만 그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이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에게 이번 IMO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뛰어넘고 한국에서 수학을 배워온 방식에 대한 자부심을 시험해보는 무대였기 때문이죠. 잠시 후 심사위원들이 답안을 하나씩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침착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대회의 마지막 채점이 끝나고 드디어 민준의 점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의 점수는 놀랍게도 상위권이었고 특히 복잡한 문제였던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에서 그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대체 계산기 없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었나요? 민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훈련한 암산 덕분입니다. 암산이란 단순히 계산이 아니라 숫자와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의 말에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이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회가 끝나고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수학 교육 방식 그리고 민준의 집중력과 암산 능력에 감탄한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은 민준 효과라 불리며 한국 수학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장을 떠나며 민준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값진 경험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것도 기쁘지만 한국 교육의 가치와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가 그에게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 민준의 이야기와 한국의 교육 방식은 여러 나라의 수학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놀라운 이야기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오늘도 한국 학생들의 끈기와 도전 정신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독특한 교육 방식과 수학을 대하는 열정이 만들어낸 멋진 성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민준의 IMO 도전기를 보며 여러분도 한국의 교육과 학생들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에 감동하지 않으셨나요? 한 학생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독특한 한국의 암산 교육법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한 수학대회 참가가 아닌 한계를 넘어서려는 민준의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죠. 앞으로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국인들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영감을 줍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